이야기 라디오 스테이션 즐겁게 듣기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스트 해프 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유쾌하게 채워드릴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클레어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엔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저희에겐 정말 커다란 힘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나 부모님께서 챙겨 드시는 약이요. 정확히 어느 나라,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제약회사 공장에서 만들겠지? 이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공장의 주소지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장을 인건비 싼 곳으로 옮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글로벌 거대 제약사, 우리가 흔히 빅파마라고 부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이 최첨단 신약 개발, 이랑 핵심 기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은 자기들 금고에 딱 걸어 잠그고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생산 과정은 다른 전문 기업에 맡기는 거대한 글로벌 분업화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설계랑 브랜드를 포르쉐가 직접 하는데 실제 조립은 다른 전문 공장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와, 비유가 정확한 대로 이게 바로 미래 의약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또 천문학적인 돈과 최첨단 기술은 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는 먼저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수십 년간 정말 끄떡없던 제약산업의 생산 공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있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 거대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요? 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바이오시큐어 액트예요. 이 법안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물보안법이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럼 이거 반도체 전쟁처럼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법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거의 모든 병원과 연구소가 정부 예산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는 거죠. 와, 그럼 비용 때문에 중국에 생산을 맡겼던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하루아침에 파트너를 바꿔야 하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법안 하나로 탈중국 현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온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는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새로운 왕이 된 겁니다. 아, 신뢰의 문제군요. 네, 신약 기술 유출 걱정 없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파트너가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된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첫 번째 파도가 왔고 여기에 또 다른 파도가 합쳐졌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변화, 의약품의 세대 교체 말이죠. 맞아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던데요. 예전 약들이 튼튼한 패밀리 세단이었다면 요즘 때는 약들은 부품 하나하나가 초정밀 기술의 집약체인 F1 레이싱카 같다고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알약,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합성의약품이 대세였죠. 네, 그쵸. 하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들입니다. 비만 치료제, 차세대 항암제, 심지어 환자의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초고난도 바이오 의약품으로 중심축이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전세기가 들썩이는 게 GLP-1 비만 치료제잖아요. 이건 기존 약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GLP-1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드는 단백질 의약품이에요.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죠. 와,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술이 바로 ADC입니다. ADC요? 그건 혹시 항체 약물 접합체의 약자인가요?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게 바로 그 유도 미사일 항암 기술이죠. 맞습니다.
항체라는 유도장치에 강력한 항암제를 실어서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서 터트리는 기술이에요. 정말 정밀하네요. 네, 항암 치료의 게임 체인저죠. 듣기만 해도 정말 F1 레이싱카 같은데요. 그럼 이런 최첨단 약들은 기존의 세단 만들던 공장에서는 생산이 아예 불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설비와 기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품질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기존의 낡은 공장들을 과감히 팔아버리고요. 그 돈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무장한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짓는데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나요? 특히 GLP-1 비만 치료제는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사제를 채울 병이나 주사기 같은 부자재까지 동인할 정도로 생산시설이 부족해요. 자, 그럼 정리해보죠. 정치적 이유로 중국을 떠나야 하고 기술적 이유로 낡은 공장을 버려야 하고 여기에 기업들의 경영 전략 변화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거군요. 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빅파마들도 이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하. ADC나 세포치료제처럼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핵심 신약은 자체적으로 관리, 즉 내재화를 하고요. 특허가 만료됐거나 다른 회사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약들은 과감하게 전문 생산 기업에 맡기는 겁니다. 공장 자체를 통째로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 전문 생산 기업이 바로 CDMO,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군요. 그렇죠. CDMO, 이게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의약품계의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의약품 파운드리. 네, 신약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전문 생산 서비스 기업인 거죠. 결국 가장 돈 되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고 생산이라는 복잡한 과정은 가장 잘하는 파트너에게 아웃소싱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잘하는 건 내가 하고 남이 더 잘하는 건 과감히 맡기는 것. 이게 새로운 생존 공식이 된 거죠. 정리하면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 정치, 비만약과 항암제 같은 신기술의 등장, 그리고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려는 기업들의 전략,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제약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과 기술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누가 이 기회를 잡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신기술의 등장, 그리고 경영 전략의 변화라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산 길이를 대대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현미경을 들고 실제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과연 빅파마들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역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로 시장을 휩쓸고 있는 미국의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 이 회사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천문학적이라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ADC 같은 차세대 약품 기지를 짓고 있고요. 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사가 있는 인디애나주에는 자그마치 90억 달러. 90억 달러요? 네, 약 12조 원을 투자해 원료약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제약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12조 원. 웬만한 중소국가 1년 예산 아닌가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미국에만 올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럽에도 투자를 하나요? 당연히 유럽도 놓치지 않죠. 네덜란드에는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주사제가 아닌 먹는 비만 치료제 공장을 짓고 있고요. 먹는 약이요? 네, 독일과 아일랜드에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유럽 내에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잇는 삼각생산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직접 공장을 짓는 전공법을 택했다면 그 라이벌인 노보노디스크의 전략은 좀 다르다고요? 네, 덴마크 회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시간이 금이다라는 생각으로 M&A를 통해서 생산시설을 통째로 사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인수를 하는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CDMO 기업인 카탈런트를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2조 원이 넘는 돈에 인수한 겁니다. 22조 원짜리 쇼핑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 거래 한 번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에 있는 핵심 주사제 공장 3곳을 단숨에 손에 넣었습니다. 와, 남들이 땅 파고 공장 지을 시간에 이들은 인수를 통해 생산 능력을 바로 확보해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겠다. 이런 속도전인 거죠. 다른 빅파마들도 궁금한데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움직임도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철저한 미국 중심, 그리고 안전한 아시아 허브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이요? 네, 미국 버지니아에 최대 4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 시장에 집중하면서 아시아의 생산 거점으로는 중국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했어요. 아, 드디어 중국에서 발을 빼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군요. 네, 싱가포르에 15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최초의 ADC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피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를 안전한 피난처로 선택한 아주 상징적인 움직임이죠. 사노피나 노바티스 같은 다른 유럽 강자들도 비슷한가요? 네, 큰 방향은 같습니다. 프랑스의 사노피는 진통제 같은 소비재 사업부는 매각하고요. 대신 싱가포르와 프랑스의 여러 종류의 약을 레고 블록처럼 빠르게 바꿔 생산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듈용이라면 오늘은 백신 만들다가 내일은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신 로봇 같은 공장이군요. 맞아요. 아주 유연한 공장이죠. 그리고 스위스의 노바티스는 한술 더 뜹니다. 더요? 미국에서 판매할 약은 100% 미국 땅에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5년간 무려 23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와, 특히 반감기가 짧아서 생산 즉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는 방사성 항암제 공장을 미국 전역에 촘촘하게 짓고 있어요. 와, 빅파마들의 움직임만 따라가도 숨이 차네요. 그런데 이들이 낡은 공장을 팔거나 생산을 외주화하면서 생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궁금한데요? 이 탈중국 현상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CDMO 기업들이에요. 역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K스피드인가요? 대표 주자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겠죠? 명실상부한 글로벌 1등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발표된 이후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수주를 쓸어 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데요? 미국 제약사와 13억 달러, 아시아 제약사와 1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연달아 따냈습니다. 현재 5공장까지 가동되면 생산 능력만 78만 4천 리터에 달하는데 이건 전 세계 압도적 1위 규모입니다. 와, 여기에 ADC 전용 시설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죠. 강구에 있다면 인도의 CDMO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네요. 당연하죠. 인도는 전통적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핵심 파트너니까요. 특히 신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전략이 아주 영리해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인도 회사가 미국 공장을요? 보통 반대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과 샘플 생산처럼 민감한 작업은 미국 땅에서, 대량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에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 거죠. 아, 서구 고객들의 가장 큰 걱정인 IP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럼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고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 난도 프로젝트들은 주로 누가 맡게 되나요? 그런 프리미엄 프로젝트들은 주로 기술력으로 무장한 서구권의 슈퍼 CDMO들에게 돌아갑니다. 슈퍼 CDMO요? 네, 스위스의 론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을 12억 달러에 인수해서 단숨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요. 일본의 후지필름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지으면서 30억 달러가 넘는 장기 계약을 따내는 등 빅파마들의 핵심 파트너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글로벌 제약산업의 공급망 지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네. 백신이나 최첨단 항암제 같은 초고 부가가치 약들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안전한 요새 안에서 직접 만들고 대량 생산이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은 한국, 싱가포르, 인도 같은 믿을 수 있는 아시아 허브에서 만드는 거대한 이원화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계화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정학적 안정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화,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재편된 세계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승자 독식 현상입니다.
승자 독식이요? 네, 빅파마는 낡은 공장을 버리고 첨단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하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론자처럼 기술과 규모를 모두 갖춘 소수의 CDMO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약 만드는 공장의 주소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미래 의학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판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새롭게 그려지는 의약품 세계 지도가 앞으로 우리 각자의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은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